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16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45개 나라가 참가를 해서 국제적인 그런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성화봉송 때문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이벤트이니만큼 조금의 불편함은 쿨하게 좀 이해를 하고 모쪼록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들 저희 이제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만나러 잠시 뒤에 갈 겁니다. 지금 빨리 출발할게요.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려야겠죠?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모두 이 전화번호로 걸어주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번호 더 있습니다. 02-797-0300번 여기로는 문자인데요.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돌아서니까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와요. 9일 후속 대책이라고 해서 오늘 뭐 나온 게 있던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주택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뭐 이럽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해요.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근데 지을 때 이제 워낙 저렴하게 분양을 하니까 전매를 바로 파는 걸 금지하겠다라는 종목인데 그것을 의무 기간을 뭐 8년, 6년, 4년 뭐 되는 것들을요 전부 다 줄여가지고 네. 뭐 5년, 3년, 2년 의무 거주 기간도 더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요 궁금한 것도 혼자서 이거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자,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가 가재울 6구역에 네. 집을 하나 조그만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해서요. 주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남과자동 네. 224-1번지요. 224-1번지. 네. 알겠습니다. 가재울 6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점검하러 갈게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네,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 가재울 쪽이면 한참 분위기가 좋았던 시절인데 혹시 언제쯤 매입하셨나요? 2007년이요. 2007년. 네.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매입을 혹시 매입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9천이요. 9천이요. 손해는 안 보셨네요. 지금 이제 손해 많이 봤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시중에서 매매가 지금 실제로 평가액이 지분이 혹시 몇 평이신가요? 5.5평이요. 5.5평. 평가액, 감정평가액 나왔죠? 예, 9천 정도 나왔어요. 네, 손해 안 보신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실중에다가 매매를 내놓으시게 되면 지금 거의 한 1억 5천에서 6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프리미엄까지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요. 우선은 이쪽 지역이 지금 2014년도 정기총회 4월 달에 지금 했죠. 네. 네네. 아마 정비계획 변경 신고하고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하고 뭐 지금 GS건설 취소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정기총회를 했을 거고 다시 이제 조합원들이 어떤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건데 우선 아파트가 됐을 때 이쪽 지역에 대한 주변에 대한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33평형의 현재 주변 시세가 5억대 후반 정도 가고 있거든요. 한 재작년만 해도 4억대 한 뭐 후반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그 상암동에 입주들을 많이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25평형 같은 경우는 좀 살라 그래도 조금 아파트 사기 좀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차 임대사업차 임대 그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가격이 사실은 뚝 떨어졌던 곳인데 상암동에 대한 개발 라인으로 인해서
여기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받으려고 할 때 지금 5.5평 가지고 아파트를 받으시려고 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조합원 아파트 가격이 GS건설 당시에 이야기 나온 게 평당가가 1,300~1,400대예요. 지금 매가가. 근데 지금 시세로는 1,700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가로 따졌을 때 조합원 분양가는 1,300~1,400대라고 예상을 했을 때 33평형이죠. 그 얼마대가 되냐면 4억 한 5, 6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 뭐 4억 3천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뭐 4억 7천적이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좀 넉넉하게 잡을게요. 나중에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4억 한 7천대다라고 예상을 하시게 되면 프리미엄을 지금 다른 사람이 그거를 살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살 때 6천이나 8천을 더 주고 사야 되면 5억 한 1천 정도에 사게 되는데 신축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게 2, 3년 된 것들이 5억 1천, 2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5억 7, 8천, 9천, 6억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5억 8, 9천은 갈 것이다 이렇게 주변 부동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천만 원이다 그러면 9천에 사시긴 했지만 그 감정가를 9천 받으셨다라는 건 조합원 분양가로서 아파트를 받으셔도 큰 손해볼 일은 없으세요. 그런데 마지막 관리처분 때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조합원 분양가가 그대로 4억 한 많이 잡아서 7천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조금 관리처분 때 비례율이 변동이 있으면 내 분담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억 3천에서 4천 예상가에서 7천까지 저희가 본 거니까 지금 매가로 9천만 원짜리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비례율이 바뀌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피를 한 8, 9천 받았다. 그랬을 때는 내가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받는 피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다 싶으면 아파트를 파셔가지고 아파트를 나올 때까지 실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네. 프리미엄 붙어서 팔면 얼마 정도 보고 팔아야 될까요? 지금 한 8,400, 500 정도 붙은 것들이요. 한 시중에서 한 1억 6, 7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선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기다렸다가 내가 또 받는 프리미엄을 계산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최고치일 때 팔고 다른 걸로 안전한 걸로 기회비용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이쪽 지역이 좋아서 좀 더 한 몇 년 기다렸다가 나는 실구입을 꼭 해서 실입주를 하겠다 하시면은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2007년도에 사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갖고 가셔도 괜찮은데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바뀔 수 있다는 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 걸 팔면 얼마 정도에 받을 수 시장에서는 한 1억 6, 7천 이렇게 지금 매매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전혀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저희가 예, 예. 평가액 받음 정도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이제 오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레벨이 달라요. 이야기가. 파는 사람은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재건축 경기라든가 이 시장이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상암동이 지금 입주하면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되는데 9천에 파신다 그러면 손해 보니까 안 파시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조금 예, 붙이고 팔려고 그러는데 그럼 6천까지도 봐도 돼요? 1억 6천까지도? 예, 보셔도 되는데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싼 가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아, 시청자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만큼 고민이 참 많으시죠. 일단은 좀 솔루션을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추후에 또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 뵙고 왔고요. 저 뒷분 또 기다리고 계셔서 빨리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곳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세요? 제가 조그만 빌라를 한 2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하라 애들 데리고 들어가기는 그래서 그냥 월세를 좀 놨거든요. 어느 쪽이신가요? 가락이동
예. 193번지 10번지요. 아, 예, 예.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까? 이 고민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비가 너무 올라서 그거를 팔고 지금 다른 걸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은지. 네네. 아우,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셨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의 좀 해결책 좀 들어봐 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집이 하나 있으신데 전세로 외부에서 사시나 봐요. 그죠? 네. 네네네. 자, 우선은 갖고 계신 주택은 제가 들었고요. 전세는 얼마 정도에 살고 계세요? 아, 1억 7천이요. 1억 7천 정도. 이쪽에 전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그쪽이 어디 지역이에요? 가락이동요. 근처에 살아요. 아, 근처에. 이 주택은 월세를 받으시려고 전세로 나가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살 때 은행 대출을 끼고 사서 월세로 아. 본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가락동 번지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93-10번지 비공이고요. 예, 예, 예.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위치를 지금 찍어 봤는데요. 자, 요렇게 표시한 지역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철도 가깝고, 뭐, 송파의 거리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치는 좋은데요. 네. 이 빌라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 때 어떤 목적으로 사셨죠? 나중에, 이제 저희는 나중에 시골을 내려갈 생각이어서, 네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주려고 샀거든요. 아이들이요? 네. 아, 목소리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자, 자제분한테 사용을 하게 하려고 했다. 예, 근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예, 예. 따로따로 얻어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가격도 좀 싸게 나오고 그래서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럴 때 아이들 쓰면은 쓰게 좀 하려고 좋지 그랬다. 않을까. 예. 그 차익이나 이런 걸 보신 건 아니고. 책도 보고 자, 생기면 좋죠. 매입하실 때 얼마 주셨어요? 1억 3천이요. 지금은 얼마나 가죠? 지금은 얼마 정도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게 우선은 오르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 네. 지역적으로 특별히 이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나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문정동 근처가 지금 아파트가 이미 가격이 다 빠지고 있어요. 왜? 위례 신도시 때문에 위에 쪽에 보금자리 저 위에 쪽에 보금자리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죠. 완전히. 그 무슨 소리냐면 아파트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재건축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슈도 없고 재개발에 대한 이슈도 없고 그냥 거주하시기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냥 전철이 가깝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소유자들 그냥 금전적으로 조금 저렴해서 사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일이 조금 없다. 좀 아쉽지만 전세 사시는 거든 뭐든지 간에 매도하시고서 차익까지 본다 그러면 뭔가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고요. 전세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다른 이야기를 같이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차익이 더 날 수 있는 주택을 꼭 사고 싶다 그러시다 그러면 갈아타기 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좀 아쉽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참 부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인데 그래도 계속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함께 하시면서요. 좀 현명한 전략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세 이 값이 뭐 천정 모르고 치솟는다는 말이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2077-6330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분 빨리 또 연결하러 갑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궁금증 때문에요? 예, 저는요, 노원구 상계동에 예, 주공 2단지를 소형 아파트 23평을 사놨는데요. 네네. 6년 전에 샀는데
6년 전. 금액보다 네. 많이 내리고 해서 아, 신경이 아. 많이 쓰여서 요즘 조금 뭐 예.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서 상황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럼요. 궁금하시죠? 참, 대표님,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그만큼 좀 수익도 나고 이래야지 제맛인데, 이게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아서요. 대표님 해결책 좀 주세요.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재건축 연한이 이번에 그 줄어들면서 그 수혜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목동하고 상계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제 89년도, 87년도 지어진 것들이 뭐 2017년도, 18년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 상계동도 아마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들썩들썩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상계동에 지금 그 주거아파트가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몇 단지에 갖고 계세요? 예, 2단지예요. 아, 2단지요? 네. 2단지 같으면 지금 전철하고의 거리가 지금 노원역에서 조금 가깝진 않으시죠? 예, 예. 자, 2단지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우선은 전철역이 가까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갖고 계시는데 괜찮은데 이건 어떻게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중에 그래도 쳐주는 데는 중계동인데요. 상계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철역이랑 좀 멀다 그러면 재건축 바람하고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정 개정 4개념인가요? 그 지금 나와가지고 그 이제 강북하고 강남에 대한 그 재건축하고 지금 개발에 대한 창동기지라든가 홍릉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쪽 지역은 재건축 바람하고 또 지금 여기 차량기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있는 그쪽을 이제 복합 개발을 멀티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에 같이 이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시 개발됐을 때 내 아파트의 가격이 뭐 천차만별 많이 가격이 뜰 거다 이거보다는 사신 가격보다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 바람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재건축 바람과 그 개발 바람을 타시고 힝 하고 좀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개발이 되긴 하지만 약간 2차 지역이라서 1등 지역으로 움직이시던지 세 군데로 따지자면 중계동을 가시는 게 낫겠죠. 아니면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연배가 많으시다 그러면 월세 잘 받는 지역으로 움직이시든가 아파트 투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거주하거나 아니면 자제분한테 줘야 되는 거나 여러 상황이 있으면 우선은 얘는 그 바람을 타고 빠져나오셔가지고 다른 걸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재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법 자체가 재건축 연한도 없어지고 임대 비율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뭐 조합 결성도 안 됐고 뭐 내용은 전혀 없는데 어찌됐든 사두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나는 2018년도 돼가지고 이것이 재건축 즈음 했을 때 나는 이것을 갖고 가다가 꼭 입주를 하거나 아이들을 줄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매도하시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시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네, 바람이 지금 막 타고 있으니까. 안에서 지금 뭐 부동산에서 지금 뭐 좀 들썩들썩해요. 그 지역이. 지금 목동도 세입자를 요번에 다시 교체했는데 네. 2년 후에 만기되면은 이번에 교체하셨군요. 한 2년 후 되셔도 괜찮습니다. 네, 2년 후 되셔도 괜찮고요. 지금 뭐 목동이나 상계동이나 매가가 사실상 좀 올라갔어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근데 2018년도가 언제냐면 지금 서울시장이 만든 현 서울시장이 만든 그런 계획안인데 2018년도면 그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되기 전에 매도 한번 잡아보시는 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매도하지 말고 한 2년 정도는 괜찮아요. 네. 보셔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발빠르게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자가 나타났나 어떻게 됐나.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좀 고민 상담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로도 저희 많은 질문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7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9.1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 이게 궁금하다고. 아파트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이제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를 텐데, 또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진짜 지역마다 달라요. 예, 많이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고, 그 대책이 뭐 LTV, DTI 이게 나올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얘기한 건 일반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손발이 딱딱 맞아갖고 건축에 계신 시공사들이 할인 분양을 하면서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이 전부 다 미분양 주택이거든요. 근데 미분양 주택을 사시는 이 9.1 대책에 맞춰갖고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실구입자 위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할인 분양이 된다 그래서 사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 지역이. 예를 들자면 지역을 딱 찍자면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 할인 분양을 해갖고 8,900대 할인 분양을 900대 한 거를 800대, 700대 할인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시는 분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분양했던 가격이에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공급량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럼 실구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왜 할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금자리가 계속 공급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내 거를 누군가 초이스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남의 돈을 갖다 쓰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요, 비용이. 그러니까 얼른 할인 분양을 해서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때 마침 국가 정책으로 막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만 더 많이 올라가고 정책 자체가 진짜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신문에 좀 났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할인 분양을 마침 건설사에서 해줬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다. 예를 들자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100억을 투자했는데 50억 원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수익이 한 2, 30억으로 준 거예요. 그냥. 손해보진 않습니다. 시공사가. 그럼 국가에서 손해보냐? 국가는 또 지방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세금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좋은 거고 사는 사람은 더 비싸게 사지 않고 가격이 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실구입자 입장에서 되게 좋았던 건데 단지 전세 사는 진짜 힘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뻑뻑한 정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9.1 대책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실구입하시는 분들은 사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입법 정책도 조금 느려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정책장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구입자들은 사대 살 때 내 물건이 정상가, 만약에 김포가 지금 900대, 1000만 원대 분양을 하는데 그 가격에 사시게 되면 좀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남 같은 경우도 1300대도 저희는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피까지 붙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 입주할 때쯤 되면 그 가격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주변에 아파트가 2억대거든요. 주변에 비슷한 물건들이 조금 된 것들이.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렇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근데 할인 분양을 1100대 했다. 무조건 사야 되죠. 실구입자 하는 입장에서 단지 차익을 보진 마세요. 차익을. 실구입자들만. 일단 사는 거 오케이긴 한데. 하지만 할인 분양하는 건 사셔도 되는데 지금 하는 그런 가격들은 조금 지역마다 좀 두들겨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 조금 시간이 좀 남아서요. 딱 생각나시는 그 지역 뭐 강남도 좋고 뭐 저쪽 뭐 목동도 좋고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뭐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세요. 목동이요? 개인적으로 우리 궁금하신 지역이 어디 있으세요? 목동 가죠, 목동. 목동.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이 불었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 연한이 바뀌면서 거기는 89년도에 지어진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육적인 도시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옛날을 갖고 갔던 그런 그 브랜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교육 도시로서의 역할이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했을 때는 뭐 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가지고 스타트 한다 그래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좋긴 한데요. 우선은 매입을 하실 때 연배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매입하는 걸 저는 반대하고요. 젊으신 분들은 사가지고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라도 주택을 하나 받고 가겠어라고 하시면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면 강남 쪽으로, 강남 3구 쪽으로 오시는 걸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은 강남 3구가 대세입니다. 저희가
목동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난 목동 아닌데 뭐 잠실 쪽인데 아니면 뭐 성북구 쪽인데 궁금한데 이러신 분들 있죠? 무료 세미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좀 해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 챙겨드립니다. 9월 20일 토요일,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더 자세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 대표님 한 말씀은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세미나 때 오셔갖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오시는 거 뭐냐면 이제 뭔가 구입을 할 때가 됐다 싶으니까 그렇죠. 이제 진단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네네.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택을 딱 팔았을 때 8억밖에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현재 뭐 4억밖에 안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 주거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보통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으로 가셔서 네네. 신하선 대표와 함께 미래를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2부에서는요. 알짜배기, 돈 되는 매물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07-6393번입니다. 여기로 전화주시면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매물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 얻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윤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분 오늘 어떤 지역의 매물 가지고 오셨을까요? 궁금합니다. 김철문 이사님 오늘 어떤 쪽인가요? 네, 최근에 한강변의 핫 이슈인데요. 30년 만에 정부와 서울시 간의 공동으로 한강변 주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용산 지역에서 온유로 사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강변에 접해 있는 아주 소액으로서 고급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갈 거고요. 이번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소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7호선과 9호선 바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대로 첫 번째 라인에 속한 반포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고요. 두 번째 매물은 양재동에 위치했는데요. 병원 건물입니다. 연수익률 8%대를 기대할 수 있는 병원. 4억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오늘 수익률 좋은 매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알짜배기 매물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열어봐야 될 텐데요.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7호선 논현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 볼게요. 2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7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이
김연원 수장님의 매물입니다. 수장님,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7호선, 9호선입니다. 7호선, 9호선에다가 나중에는 이 라인에 신분당선이 또 추가가 되죠. 아하. 굉장히 좋은 황금 라인,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첫 번째 라인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본 매물은 이렇게 교통 입지도 좋지만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 또는 종 전환 가능성이 있는 매물로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지여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7호선, 9호선 또 신분당선이라고 하셨어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남역 같은 경우에 지금 신분당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이면은 뭐 광교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광교에서 또 다시 더 수원까지 또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본 그 신분당선이 나중에는 이 신노년역을 지나서 노년역, 그다음에 신사역까지 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요. 이 강남대로 라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강남역에서 시작된 그 상업지역이 충분히 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노선에 따라서 지금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로변에 본 매물 같은 경우 바로 뒷면이죠. 뒷면의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사옥으로 지금 많이 그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평당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의 그 매매 거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으로 용도 전환이 종 상향이 종 전환이 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개발을 하고 나서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종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대로 하면은요, 예전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9호선 신노년역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들 합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제일생명 사거리를 재건축한 교보생명이 있죠. 자, 교보생명 거리를 필두로 해서 지금 상권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인근에 반포 지금 현재 한강변 중심으로 반포지구가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경쟁률 또한 기록적으로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재건축이 2주가 계속 순차적으로 10년 이내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철 노선이 이제 착공될 예정이고 또 네. 확장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냥 개발 호재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신분당선은 이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먼저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바로 9호선 연장선 종합운동장까지가 곧 연말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혜 지역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상권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서초구에서 지금 서초구가 강남구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게 흠인데요. 자, 이 앞으로의 시세 차익과 종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을 위한 그런 매물. 이제 건물 궁금합니다. 건물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좀 점검해 주세요. 2012년 1월에 준공됐고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입안되어 있는 강남대로 첫 번째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모두 1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다 분리형 원룸과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은 5층 중에 5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픈형 원룸이라고 하죠. 오픈형 원룸에 베란다가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이런 위치에 있는 반포동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좀 노른자 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얼마면 과연 접근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포동에서 가장 비싼 라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강남대로 첫 번째 라인에 원룸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건물 자체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차는 지금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은행 대출 가능 금액 적게 잡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가능한데요. 월 50만 원의 임대 수익으로 월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정보였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효로로 가볼게요.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 김철문 이사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중앙선 용산역에서 이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3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이고요. 매매 금액 봅니다. 1억 5,200만 원.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7,500만 원 하면 5,200만 원에 실제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김정민 이사님, 이 매물의 네.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네. 오셨어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용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한강변에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원효로 4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과는 약간 멀리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변환할 경우 실질적으로 최고급 아파트로 들었을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상당히 5년 전 가격으로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을 높게 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9월 1일 날 한강변 종합 발전 계획이 발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한강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용산 지역에서 한강변에 접해 있는 이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5,2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소액 투자로서 한강변의 최고급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으로 용산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지적인 조건들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변 지역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본 매물은 그 용산역이죠. 용산역 같은 경우 한 7개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지역 바로 한강변과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다는 그런 한강변의 접근성이 뛰어난 매물인데요. 본 매물 바로 온효대교 초입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이 여의도 금융 허브단지에 있고요. 바로 우측 쪽에 보시면 용산국제업무단지죠. 여기 악재는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플러스 요인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으로 친근감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서부 이천동, 그리고 상단 쪽으로 이용하시면 전자상가와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 쪽, 좌측 쪽에 보시면 공덕 비즈벨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대로변 8차선이 있는데요. 상업지역과 접해 있으면서 향후에 풍전 아파트와 더불어서 그만큼 고급 아파트 단지로 묶어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그런 큰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원효로 4가 지역에 여기 이제 매물이 존재합니다. 개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개발 호재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직선거리로 2km 이내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바로 본 매물과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고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서 실질적으로 그 용산의 그런 커다란 개발의 획을 기울 수 있는 아주 큰 개발점이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잡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서부 이천동입니다. 서부 이천동이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 종상향이라든지 분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민족공원도 직선거리 1km 반경이 있는데요. 용산민족공원이 개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 쾌적성이 한층 더 배가 될 수 있고요. 바로 전자상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현재 그 호텔 부지 로서 이 지역 같은 경우 구터미널 부지가 현재 39층 높이로 3개 동으로 호텔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용산의 핵심 라인이 원효로 4가 인근 지역, 이 주변 지역에 그만큼 국제화 도시로 변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텔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한강변 종합 발전 계획이죠. 한강변 종합 발전 계획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한강변에 인접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바로 강변북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 지역에 노들섬이 있는데요. 노들섬 같은 경우 국제 그 문화센터로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문화센터로 지어진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의 맞은편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이 지역에 기존의 그 업체를 일산 쪽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업무단지로 다시 한번 재생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개발할 예정으로 잡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본 매물이 현재 대로변과
약 50m 거리인데요. 벌써 이미 25m 거리인 상업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45년 이상 된 풍전 아파트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풍전 아파트 개발이 어느 정도 재건축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시너지 효과로서 같이 묶어서 개발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개발 1순위 지역으로서 그만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그 얘기도 네. 좀 해주세요. 용산 하면은 이 개발이 좀 지금 뭐 잘 이루어지고 있나, 뭐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용산 지역도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한강변의 아파트를 최근에 보시면은 반포에 보시면 리버파크가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는데 여기 20평대 아파트가 1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0평대는 14억대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유로 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건축 제한 지역으로 2번 이상 묶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반포와 버금가는 그런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수익률은 별 볼 일 없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미래 한남 뉴타운처럼 더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조망권이 뚜렷한 그런 매물이 들어설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강변의 조망권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4억 정도로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 그만큼 한강변의 직선거리 20m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를 많이 풍부하니 같은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투자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매물 구체적으로 좀 보러 갈게요. 2013년도 9월에 준공이 완료됐어요.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예. 준공된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 중 5층이 있는 건물인데요. 내부 전용률이 약 30제곱미터, 실제 사용 면적이 거의 9평대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의 편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원룸이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임대가 현재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투자만 하시면 된다.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할까요? 네. 매매 금액이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제로 약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약 22만 원 정도 공제한다면 약 18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 매물 5,200만 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약간 좋습니다. 4% 정도의 은행 이자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 매물 수익률을 보신 분이라면 이 매물이 적당하지 않지만 향후에 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매물 향후에 입주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원룸 같은 경우 지금 입주권 개념으로 거의 3억 정도 매매가 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앞으로 제2의 한남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는 고급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매물은 우리 김연아 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통 큰 그녀, 또 건물 한 동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면으로 점검해 볼게요. 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9년도 2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5층 건물 전체입니다. 매매 금액이 27억 원이고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2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5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장님의 말씀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 건물의 추천 포인트 뭡니까? 수익률이죠. 이 건물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굉장히 반듯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층부터 5층까지 모두 병원으로 사용 중인데요. 보증금 2억 원에 월 1,200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이용하면 8%대, 그다음에 대출
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약 6%의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강남구에서 서초구에서 보기 힘든 매물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매입한 후에요, 추후에 사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입지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옥용으로 쓰실 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재동에서도 어느 쪽에 뭐 워낙 넓으니까요. 주변 지역에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시죠? 좀 점검해 볼게요.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양재 2동이거든요. 양재 2동인데요. 지금 삼성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 건너편이라고 보면 돼요. 우면동 바로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본 건물 자체가요, 양재천과 양재 근린공원 바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 본 매물 그 근처에는요, 지금 양재 이동 자체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옥용으로 매입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지역에는요, 270여 개 업체에 그런 R&D 센터와 또한 그 대기업 본사가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건물 가격, 근생 건물이 약 저렴하다라고 보시면은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재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양재천, 양재 시민의 숲, 그다음에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면서요. 자, 안에는 뭐 초중고가 다 같이 모여 있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로변을 따라서 지금 현재 지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 그러니까 양재 시민숲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옥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요, IT 업체, 그다음에 R&D 센터의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지역 자체가요,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과 나홀로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 와중에 그 양재 시민숲역 신분당선 가까이에는요, 바로 이 협력업체들이 단독주택을 허물고 사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IT 업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김혜나 소장님의 사무실? 네네, 제 사무실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구체적이고 더 믿을 네. 만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건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앞에서 맨 처음 소개해 주실 때 병원 건물이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이 건물에 딱 단점이 하나 있다면 1989년 2월에 준공되었다는 좀 건데요. 오래됐다는 네, 점? 그런데 병원으로 사용된 만큼 병원이 청결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층부터 5층까지 전부 병원을 쓰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8대고요. 본 건물 자체가 양면에 도로 8m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사옥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자, 이 근처에 있는 바로 이 양재 이동에 있는 그 사무실 임대료가요, 지금 현재 층마다 약 50평 정도 되거든요. 자, 50평 정도의 임대료가요, 300에서 35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층으로 따졌을 때 보증금 2억 원에 1,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사옥을 구상하시는 분들은요, 대출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월 한 500만 원, 전체 건물을 500만 원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뭐 재테크 전략이나 아니면은 그 본사를 키우기, 그러니까 사옥을 더욱 자산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매매 금액 다 치고 이제 월세 1,200만 원 요것만 눈에 들어와서 네네. 아우 이렇게 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듭니다. 가격 좀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27억 원입니다. 지금 임대 보증 금액이요. 보증금 2억 원에 월 1,200만 원의 임대 중에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5억 원인데요. 자, 대출을 4%로 책정했는데요. 이자가 5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자를 제외하고 10억 원, 10억 원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연 수익률 8.4%, 그러니까 연으로 8,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로 따지시면은 7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매물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대출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또 많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자, 그런 분들에게는 대출 이용 안 하고요. 연 수익률 6%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수익률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가 상승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좀 적합하겠다 뭐 이런 것들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뭐 사업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한 병원이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병원 전체로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건물이 지금 27억 원이면은요. 강남 쪽으로 나가면은요. 이 정도의 그 27억 원은 한 층도 못 사거든요. 한 층 구분 등기로 해서 한 층도 못 사는 금액인데 이걸 차라리 매입을 하신 다음에요. 직접 병원을 운영하시거나 약간의 리모델링은 필요합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약간의 수선을 통해서 건물 그 수익성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건물 자체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현재는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전체 점검해드렸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 묻어두면 이자 안 나오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알짜배기 매물 정보들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점검해드린 매물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양재동 그리고 용산구 원효로까지 쭉 훑어보고 왔는데요.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못 전달해드린 부분들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2-2077-6393번. 방송 후에도 저희 전화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윤아 소장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